뉴스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 태극기 모독부대들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시청하고 읽어제끼는 펜앤마이크 닷컴도 있고 6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메머드 태극기 우파 언론인데요. 대통령의 7시간 영화가 개봉되기 직전에 공격하는 기사를 썼어요. 누구를? 감독을. 그래서 약발을, 영화도 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단호하게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 밖에도 다양한 뉴스를 체크해 드리는데 기레기도 외주가 있다. 이거 골 때리는 이게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자기네가 쓰는 게 아니야. 기사를. 기자도 아닌 그냥 외주 정보를 그냥 막 낚시성 글을 써주는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해. 그러면 이 A라는 언론사만 그 기레기 공장에다 의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막 의뢰해. 그러니까 기사가 막 똑같은 게 막 나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기레기가 아니야 이게. 쓰레기는 그나마 재활용해서 쓸 수라도 있잖아요. 쓰레기가 아니라 거의 폐기물 수준이에요. 폐기물. 패래기라고 할까? 패래기? 패래기? 아무튼 놀랄만한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최순실이 자기를 최순실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최순실이라고 부르면 자기 뭐 있잖아요. 새로운 이름. 최서원. 최순실은 촌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를 촌스럽게 만들려고 씌우는 프레임이래. 그래서 최순실이라고 부르면 이제 앞으로 고소하겠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펜앤마이크에서 기사가 있었죠. 저희가 다 캡처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 방송을 봤나봐요. 어젯밤 6시쯤 5시 57분이니까 6시쯤에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딱 올라왔어.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바로 잡습니다 이런 기사가 떠서 바로 잡습니다 뭐 기소당했다라고 기사를 썼잖아요. 전 영화 김광석 때문에 기소당한 적 없거든요. 언론들이 그렇게 막 몰아가서 그런 인상이 심어져 있지 기소 안 당했잖아요. 근데 영화 만든 뭐 기소당한 놈이 또 대통령 7시간 만들어서 논란 여기 있네. 영화 김광석으로 기소된 이상호 이번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하는 영화 만들어 논란. 이 대통령 7시간을 조지려고 기사를 쓴 거야. 그럼 대통령이 7시간이라는 영화 제목을 쓰면 홍보될까봐 영화 제목은 안 쓰고 세월호 7시간 의혹 제기하는 영화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대. 왜 논란이 되고 있어? 기소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소가 안 됐으면 이 기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잡습니다 이래놓고 영화 김광석 만든 이상호 민사소송 1심 손배소는 패소했지만 기소된 적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기사를 읽어봤죠. 그랬더니 생전 저는 이런 정정 보도는 처음이에요. 사과를 해야 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생사람을 잡아서 멀쩡한 사람 기소 안 된 사람은 기소됐다고 그러면 그건 엄청난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벌써 이 태극기 모독부대 62만 명 플러스 알파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광석 영화 만들어서 기소된 놈이 또 대통령 7시간 만들어서 그럼 가짜겠네 저것도 이런 인상을 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사과를 해야죠. 근데 어디에도 사과한다는 말이 없어. How to say I'm sorry. 뭐 영화 뭐 노래 부르나? 사과도 없어.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죠. 우리가 뭐 경위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사과의 진정성은.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뭘 보고 이걸 썼는데 이게 뭐
진짜인 줄 알고 썼다든가 뭐 소스가 있을 거 아니야. 베낀 거 베꼈겠지 뭐. 그럼 얘가 이렇게 써서 이게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재차 이런 일 있으면 책임자 뭐 처벌하겠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원래 기사를 내려야지. 삭제를 해야지. 여하튼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고 오히려 더 최초의 의도적인 범죄 의도를 노출했어요. 이상호가 기소됐기 때문에 대통령 7시간을 흔들자 라는 논리인데 기소 안 됐으면 이 기사를 내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돼서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미 오보를 한 기사를 다 캡처를 다 해놨어요. 이럴 줄 알고 메롱. 펜앤마이크 입장에서 보면 제가 되게 얄미울 거예요. 근데 남을 공격할 때는 충분히 팩트 확인하고 절대 세상은 거저가 없는 겁니다. 펜앤마이크 기자님 그리고 발행인 정규재 대표, 편집인 권순알 씨 알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 때리는 손이 있으면 맞는 손은 동등하게 아픈 거예요. 고발을 할 때는 자기가 그 고발로 인해서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벌레 잡아 죽이듯이 이렇게 기사 멋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검찰발로 기레기들이 주는 대로 똥 싸질러 주는 대로 핥아먹는 그런 게 세태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호의 고발 뉴스 비평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적 측면에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김성훈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했고요. 월요일날 예정대로 10시에 종로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저들이 대통령의 7시간을 통한 세월호 참사의 비밀과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막기 위한 범죄적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종로경찰서에다 알리고 충분한 죄가를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사과 표명, 충분한 사과는 피해자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과입니다. 그렇죠? 위안부 우리 할머님들처럼 이분들 전혀 사과를 느끼지 못했는데 지들끼리 용서해? 영화 밀양처럼 피해자는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미 가해자는 옥중에서 하나님한테 자기가 다 모든 걸 다 죄사함을 받았대. 회개를 통해서. 그런 용납할 수 없죠. 충분한 사과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이 혹시라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원칙대로 월요일 10시에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작성 기자 김종형, 편집인 권순알, 그리고 발행인 정규재 대표까지 고소장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요. 정규재 대표 해야겠죠, 여러분? 할지 안 할지 마지막 순간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월요일 10시 종로경찰서 고소장 제출 장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와서 또 방송을 진행하는 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체크 리얼미터. 이게 리얼미터를 중앙일보에서 공격하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했다가 자충수에 걸렸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리얼미터 이제 까지도 못해요. 뭐 중앙이고 뭐 기레기들이 더 이상 범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중앙일보 등이 공격을 했는데 무위에 그쳤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크게 뛰었어요. 39.4%. 그런가 하면 자한당이 쭉 내려가서 20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10%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과거에 언제죠? 이때가 10월 둘째 주인가요? 35.3 대 34.4. 거의 뭐 박빙
0.9%포인트 차로 좁혀진 적이 있었는데, 자한당이 최근에 똥볼 엄청나게 차고,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나름대로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당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른바 당권 체제 하에서 안정된 시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원래 이쯤 되면은 뭐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당을 흔드는 자들이 있는데, 워낙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이니까 그런 뭐 감도 있습니다만은 대표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흔들려고 하는, 잘 안 되니까 조중동의 일부 기사들 보면 자꾸 이낙연 총리가 당으로 가서 현재 당권을 뭐 대체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자꾸 기사를 써요. 조중동에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 검색, 어떻게. 지금 댓글로 알려주셨는데요. 대통령의 7시간이 다음 검색어에 올라갔네요. 실시간 이슈 검색어. 대박 사건. 보통 제가 실시간 이슈 검색어 10위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뉴스 체크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 코너 진행 중에는 댓글을 화답하지 않거든요.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어요. 제가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아마 제일 많이 올라간 기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받거나 뭐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마다 좀 많이 떴어요. 근데 대통령 7시간 영화가 이렇게 뜬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왕 뭐 얘기 나온 거 여러분들 다음 검색 한번 때려주시죠. 뭐 까짓 거. 자, 갑시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비평의 첫 번째 꼭지 뉴스 체크를 시청 중에 돌발적으로 이상우 기자의 제안으로 대통령의 7시간 다음 검색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6위까지 올라갔다고요? 정령 리얼임? 6위로 올라갔습니다. 야, 이 실시간 이슈 검색어가 이게 진짜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인가 보네요. 바로 6위로 올라갔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3위로 올라갔다고요? 다시 새로 고침. 대통령의 7시간 3위 아직 7위인데요? 네. 속았네요. 네. 여러분 여하튼 한 번씩 대통령의 7시간 한번 검색어 때려주시는 센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미디어 오늘 기사가 뭐 많이 떴는데요. 최순실이 최서원이라고 개명을 했잖아요. 근데 최순실이라고 쓰면 소송하겠다, 손해배상하겠다고 93개 언론에 내용 증명을 보냈대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대통령의 7시간에 최순실이라고 나오는데 큰일 났네. 아씨, 신발. 소송 당해야겠다. 최서원 씨가 최순실이라고 불리던 최서원 씨가 저희 영화가 나오면은 소송을 할 거라고 하는 정보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거기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름 때문이라도 소송에 걸리겠네 바로 이거. 참. 기왕에 소송에 걸릴 거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십시오. 자, 최순실이었던 최서원 씨가 자기가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의 이미지를 자기한테 심기 위해서 언론들이 의도적으로 자기 이름이 최서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라고 부른다며 내용 증명을 언론에 보냈대요. 그러면서 최순실이 아닌 최서원으로 보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503호가
호화 병실에서 럭셔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잖아요. 어깨 아프다며. 어깨 아픈 사람이 무슨 3개월을 있냐? 어? 그렇잖아요. 침 한 방 맞으면 낫는 건데. 그거 봐주자 이거야. 그건 그렇다 쳐도. 저는 뭐,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간에. 박근혜가 그렇게 초법적 특권,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최순실이던 최서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나만만한 거지. 여전히 대한민국이 만만하고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거지.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거지. 그리고 총선을 통해서 다시 박근혜 옹립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면 자기는 사면받아서 나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 끝을 알 수 없는 돈의 바다에서 늙어 죽도록 호사롭게 누릴 수 있다 이거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 내 이름 똑바로 부르지 마. 이거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잖아요. 응?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바뀐 거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막 시작한 겁니다. 대통령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공권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검찰, 사법부, 재벌, 언론, 공무원들 하나도 안 바뀐 거잖아요.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 법 체계를 근간을 우리가 새롭게 고쳐낼 수 있는 수준의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촛불의 운명도 그야말로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통령이 7시간을 권하는 겁니다. 이 영화를 봐주십사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매해 주시면 더 많은 극장에서 이런 각오를 더 많은 분들이 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최서원으로 불러달라고 최순실이라고 부르던 자가 반성 없이 언론에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는 이런 황당한 세상을 어찌할 것인가. KBS 노조위원장이 이번에는 반성문을 냈어요. KBS 신임 보도국장 엄경철 국장이 저희 고발뉴스 TV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수신료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도국 개혁에 나선다며 출입처 제도를 철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60명 중에서 100명의 가량의 기자들이 그러한 엄경철 보도국장의 취임을 반대했어요. 100명이 260명 중에 출입처 없어지면 우리 기사 못 쓰겠다. 여러분 그런 KBS입니다. 166명 나머지 기자들을 대표해서 이 KBS 노조위원장 이경호 본부장이 성찰을 주문하고 나섰어요. 다시 KBS 국민의 방송으로 라고 외치며 촛불 대열에 합류했죠. 뒤늦게. 그리고 촛불에 영향을 입어서 다시 마이크를 쥘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민심을 배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요 말 때문에 여러분들 소개해 주려고요. 이 기자들이 이걸 몰라요. 여전히 우리 기자들이 시청자들보다 많이 알고 시청자들보다 더 현명하며 시청자들보다 더 냉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니? 라고 반성하고 있어요. 이런 반성을 왜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대부분이.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들보다 우리 외부의 잘못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반성문을 썼는데 상당히 KBS 내부가 힘든 것 같아요. 더 싸늘하게 시청률로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 뉴스 비평에서 그 성적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이거 제가 이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국기자협회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 매체는 잘 안 보시잖아요. 제가 대신 봐드립니다.
실검 기사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검에 뭐가 떠. 이를테면 방금 여러분들이 대통령 7시간 검색을 해주셔서 7위로 올랐다고 실검. 8위로 지금 떨어졌다고요. 다시 한번 실검 때려주시죠. 대통령의 7시간 8위로 떨어졌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검에 뭐가 딱 뜨잖아요. 이를테면 대통령 7시간. 그러면 실검 1위로 딱 뜨면 관련된 기사가 쫙 뜨잖아요. 그죠? 대통령 7시간 재미있다. 대통령 7시간 2번 본 사람 많다. 대통령 7시간 보다가 웃다가 웃어서 어디에 털났대더라. 막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기사가 막 뜨잖아요. 그런 걸 실검 기사라고 그러거든요. 응? 이른바 낚시성 실검 기사. 이게 조회수대로 광고가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돈이에요, 돈. 많이 볼 때마다. 그러니까 보통 언론사 온라인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온라인 뉴스팀. 거기서 낚시 기사, 실검 기사를 작성하는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외주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국기자협회 보 취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정말 기레기를 넘어서는 폐기물 수준 아니에요? 폐기물? 패래기. 기자협회가 취재했는데 외부 업체와 콘텐츠 계약을 맺고 원청 하청 개념으로 송고를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신문사 A 기자는 이제 내부 제보자가 있네. 이렇게 일종의 아웃소싱 개념. 아이고 웃기네. 무슨 아웃소싱이야 이게. 응? 실검 2위 올라갔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패래기들이 대통령 7시간 기사 써줄지 모릅니다. 자, 한번 1위 가보죠, 여러분. 대통령의 7시간 실검 2위. 자, 1위 갑시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사에서 이런 실검 기사를 써서 그 클릭을 유도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아웃소싱 개념에 원청 하청을 준다는 거야. 청부 하청 언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언론사가 아니야. 근데 좀 이상한 경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새벽 2시 새벽 5시 이럴 때도 막 실시간 실검 있으면 1위라고요? 지금? 실검 1위? 잠깐만요. 대박 사건. 뭔 일이요? 잠깐만 확인 좀 하고요. 에? 대통령 7시간. 야, 이거 빨리 사진 찍어놔야겠다. 잠깐만요. 좀 캡처 좀 할게요. 이거 방송하다 제가 당황하는 거 처음 보셨죠, 여러분? 응? 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캡처해놨습니다. 제가 가문의 영광으로 우리 막내 아이 수능 지금 끝나고 나오면 선물로 보내주겠습니다. 네가 열심히 수능 보는 기간 동안 아빠는 열심히 우리 시청자들 졸라가지고 실검 1위 했단다. 자, 지금 수능 종료 시간 이제 30분, 35분 남았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시간 진행 중인데요. 자, 힘내라 우리 아들, 힘내라 우리 모든 딸들아. 자, 아빠도 힘내겠습니다. 대통령 오시면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거야. 24시간 대응이. 그러니까 2시간, 4시간 실검 뜨기만 하면 기자들은 지들은 다 퇴근하고 하청 업체의 기자도 아닌 그냥 홍보 대행사 마케팅 이런 데라요. 그런 데서 그냥 그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기자도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소임 사명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클릭 수에 따른 돈을 노리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원청 하청 줘가지고 클릭 장사 한 언론사는 정말 단호하게 신문사 설립을 취소하던가 면허를 이런 장난짓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계약직 온라인 기자들보다 업체를 통해서 하청을 주면 확실히 비용이 덜 든다. 기자 채용하면 4대 보험 줘야 되고 교육하고 관련된 비용 든다. 뭔 소리입니까? 이 진짜 사기 집단. 어? 데스킹 하는 기사를 보는 사람이 없어. 관리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야, 이 더러운 놈들. 속고 속이네. 이 하청 업체가 기사로 장난질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얘네가 기자도 아닌 애들이 그냥 막 댓글 낚시성 기사를 막 써서 올리는데 그 중에서 자기네가 홍보성 기사를 섞어 넣는 거야. 이거 기사 포털에 올라가니까 돈 받기라고 뒷돈 받기로 하고 이걸 기사처럼 포장해 가지고 낚시 기사라고 올리는 거야. 그럼 원청이 데스크를 안 보니까 모르지. 응? 참. 저는 제가 사기 취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사기꾼들은 하늘의 별보단 적지만 큰 산의 나무 종류보다 많은 것 같다. 응? 정말 사기꾼들은 정말 영혼을 말살시키는 정말 극악한 범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을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응? 사기지. 자기네가 쓴 기사처럼 포털에 올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기자가 아니라 그냥 원청 하청 준 애들이 올리는 건데 얘들이 또 속여 얘들을. 응? 어서 광고 받아라고 홍보성 기사를 막 올리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제휴평가위원회라는 데서 이거를 제휴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취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그냥 허락한대요, 이거를. 야, 진짜 쓰레기들 정말 이 폐기물들, 응? 정말 폐기물들. 이게 심각한 거는 온라인 뉴스 담당 기자야. 얘는 그래도 온라인 뉴스 기자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또 볼 텐데 특정 검색어가 뜨면 유독 같은 언론사들이 똑같은 내용과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내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 매번 같은 언론사들이 엮여서 동시다발로 기사를 낸다는 것은 같은 외주업체를 쓴다는 방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게 딱 1위 검색어가 딱 뜨면 비슷한 제목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기사들이 동시에 A, B, C, D 언론사에서만 올라와. 다른 언론사들은 안 쓰는데. 그러면 A, B, C, D 언론사를 한 하청 공장에서 다 계약한 거야, 동시에. 한꺼번에 1타 4피로 한꺼번에 4개 언론사 거를 쏴주는 거죠. 쓰레기들. 폐기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끝으로 포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운전하시거나 작업하시는 분들 포털 통해서 뉴스 검색하시기 쉽지 않으십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이거 뉴스입니다. 수능 시간표에 이어서 대통령의 7시간이 검색어, 실시간 이슈 검색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정말 믿기 어려운 뉴스. 자,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북한이 연내로 지금 북미회담 시한을 정하고 안 그러면 제3의 길을 가겠다.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연합훈련을 유예할까? 뭐 이런 질문성 기사인데요. 뭐 훌륭한 기사는 아니지만 계속 나와야 됩니다. 에드벌런을 띄워야 뭐가 실제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조용해요. 남일이야. 연내에 북미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시급한 어떤 한반도 운명을 우리가 책임지는 주체국인데 너무나 무관심해. 할람하고 말람 말듯이 뭐 이런 생각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금강산 관광 재개 우리라도 개성공단 재개 우리라도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안 씁니다. 안 써요. 바른미래 변혁이 대표 유승민 한나라당과 통합 없다. 뭐 뭔 소리입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관심 없죠? 네.
특검이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지사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고 하네요. 구형은 선고 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검찰이 형사사건의 일방 당사자로서 법원에다가 6년을 때려주세요 라고 요구할 구자에 구형을 쓴 거예요. 선거 아닙니다. 1심에서 당시에 김경수 지사를 법정 구속했었는데요. 1심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2년을 구형했었네요. 근데 더 늘었네. 6개월씩 늘려서 특검팀에서 구형을 했네요. 뭐 새로운 증거가 특별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상당히 세게 구형을 했는데 1심 잠시 그 선고 결과를 회상해 보면 업무 방해는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집행유예인데 업무방해 때문에 징역 2년이 나와서 법정 구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검찰 세게 나오네요. 상당히 납득이 될 만한 해명들이 나왔었는데 말이죠.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검찰 개혁안 파장, 그래서 충격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 내부가 눈뜨고 물먹었다. 무슨 말이냐. 수사 단계별로 법무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보고 사무 규칙안이 개정이 됐단 말이야. 이제는 지난번에 조국 수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한테도 사전 보고 안 하고 막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무규칙안이 개정된 건데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게 평상시 잘하지 말입니다. 네,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뭐 자세한 또 재미있는 뉴스들이 있는데요. 다음 코너죠. 뉴스 비평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